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용어고 박병준 선생님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달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중에 한 친구가 선생님 영상 업로드 안 하냐, 그죠? 네, 일병준 박해라 뭐 이래가지고 영상 하나 찍습니다. 네, 주제 2죠. 네. 주제 1에서 이제 분배적 정의를 했고, 주제 2에서는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과 적용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죠? 개인과 공동체 간의 대립 내지는 그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것을 조금 더 나는 중시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얘기 드려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개인과 공동체 중에서 개인을 조금 더 중시하는 정의관, 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개인의 권리, 그죠? 이제 타인을 위한 권리라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를 위한 권리,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의 선을 중시하고 있고요. 그 개인의 권리 같은 것들은 이제 주로 자유권, 소유권, 뭐 재산권, 내가 이제 신체의 자유,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자유, 뭐 이런 것들이죠. 다른 공동체로부터 간섭받지 않기 위한 그런 자유들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유 그거 그 배경은 이제 자유권이 생겨난 배경부터 생각을 해보시면은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시민혁명 시기랑 연결 지어가지고 잘 생각하시면 된다고 수업 시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그 부분은 제가 두 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가치로 개인을 구속하거나 그죠?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 개인은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이제 자유주의자들로는 존 롤즈와 로버트 노직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좀 존 롤즈가 사실은 자유주의 하면은 가장 좀 많이 이렇게 좀 쓰이는, 많이 이렇게 인용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로버트 노직보다는 존 롤즈가 조금 더 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노직의 자유주의가 되게 좀 자유주의 사상가들이 기본적인 어떤 입장을 되게 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존 롤즈, 죄송합니다. 노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수입의 일부를 달라는 건 내 시간을 내놓으라는 거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그들에게 주는 것인데, 나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이 노직 아저씨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특히 이제 국가라는 어떤 그죠? 공동체죠. 국가, 사회라는 어떤 공동체 이름 하에 이렇게 개인에게 이렇게 세금을 이렇게 매기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당할 수 있다. 응? 그지? 내가 시간을 내 가지고 열심히 번 돈인데 왜 내가 이렇게 세금이라는 형태로 국가에 강제적으로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좀 자유주의자 중에서도 되게 좀 극단적인 자유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뭐 자유지상주의라고 불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윤리와 사상, 뭐 생활과 윤리 이런 거 하시면은 나중에 되게 자주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뭐 정치와 법에서도 가끔 나오는 그런 학자입니다. 한번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확실한 것은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좀 중시하고 있는 소유권을 중시하고 있는 학자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의 보편적 가치, 공공의 이익, 그리고 미덕 같은 것들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류가 여태껏 이제 역사적으로 살아오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전통적 가치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배려해줘야지. 그리고 우리는 같이 살아가야지. 유대감, 그죠? 책임감이 있어야지.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주의자들은 공동체의 가치, 그죠? 배려해야 돼, 너는. 혼자 사는 사회 아니야. 유대감을 가져야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개인을 구속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은 공동선을 유지해야 할 의무의 주체로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들로는 마이클 샌델이나 맥킨타이어와 같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나마 잘 아실 분은 이제 마이클 샌델이어서 제가 샌델의 어떤 얘기를 조금 간단하게 보자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란 무엇일까? 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똑같은 뉘앙스인지는 제가 지금 인용을 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이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죄송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례가 확실히 이제 샌델의 어떤 입장을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앞서서 이제 이렇게 로버트 노직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나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러면서 맞는 것 같아요. 네, 노직의 입장을 이렇게 들면서 정면 비판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네, 정말 나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나는 내 콩팥을 팔고 싶은데 사회는 왜 못 팔게 하죠? 뭐 이런 것들이죠. 운전할 때 벨트로 내 몸을 먹기 싫은데 경찰은 왜 벨트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려고 하지 나한테? 뭐 이런 겁니다. 그죠? 나는 나만이 소유할 수 있으면은 내 콩팥을 사고 팔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못하게 한다는 거죠. 운전할 때 내 몸뚱아리 내가 묻고 말고는 내가 알아서 정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경찰들이.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바로 그죠. 공동체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샌델이라고 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유대감 그런 것들이겠죠. 사회가 이렇게 콩팥을 못 팔게 하면은 사회가 안정되지 않아. 그죠? 운전할 때 이렇게 매지 않은 사람한테 과태료 안 물리면은 벨트 안 하는 사람 생겨나고 사망자들이 사회적으로 늘어날 거야. 그죠? 책임감이 있어야 돼. 서로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공동체주의자한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단주의로 변질했을 때에는 개인에게 부당한 침해와 희생이 발생 가능하다. 물론 공동체주의 이퀄 집단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공동체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집단주의로 변질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야. 국가를 위한 일이야라고 하면서 그죠? 개인을 과도하게 이렇게 침해하는 생명권까지도 앗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카미카제 특공대 뭐 이런 것들 그죠? 이 국가 뭐 천황폐하 만세, 일본 제국 만세 이러면서 그죠? 자살을 강요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그럼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주의자들이 말하는 보편적 가치랑 미덕이라고 하는 것들은 누가 정하냐라는 거죠. 정말 보편적인 거 맞아? 인류의 전통적인 가치들이 게 보편적인 거 맞니? 니들 생각 아니야?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공동체주의자가 자유주의자한테는 이제 자유주의가 너무 심해지면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자가 알아서 살아요. 이런 식의 사회가 된다면 공동체는 불안정해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유주의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좀 얘기 중 하나가 이제 자유 경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자본주의에서 자유방임주의 상황을 좀 생각을 많이 하시면 돼요. 이제 그 자유방임주의 산업자본주의죠. 자유방임주의 시대랑 이 자유주의 이론이 발생했었던 시기가 상당히 비슷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자유경쟁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허용하고 이제 국가가 허용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자유경쟁조차를 시작 전부터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자유경쟁이라고 하는 말이 허상이다라는 거죠. 그죠? 공동체주의자 입장에서는 야,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경쟁에 뛰어들 수도 없어. 우리가 조금 그런 사람들을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조금 도와줘야 되는 게 좀 인간미 넘치고 약간 유대감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비판을 주고받는지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관련 사례로 제가 뭐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코로나 방역, 개인정보 제공이 과도한 침해인지,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의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물어봤었고요. 각 어떤 입장이 어떤 자유주의의 어떤 입장, 공동체주의의 어떤 입장이랑 맞닿아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영상은 그저 제가 PPT 슬라이드에 이렇게 심어 넣어 놨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뭐 이런 거 있었죠. 억만장자세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자로서의 책임, 의무인가 혹은 이거는
부자 때려 죽이기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자들에게 많은 세금을 물리는 게 공동체의 의무이냐? 아니면은 그죠? 아니 그렇게 세금 많이 내게 하면은 누가 부자 하려고 그래?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그래? 열심히 재산 내 재산 이렇게 불린 사람들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자유주의자의 입장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의무투표제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었습니다. 의무투표제는 선거하지 않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나쁜 법이다. 자유주의자의 입장에 가깝죠, 그죠? 의무투표제는 하지만 그죠? 정치적 인간으로서 그죠? 누구나 정치를 피할 수 없다. 정치 속에서 모두가 살아간다 하면서 의무를 해야 된다. 투표해야 돼. 강제할 수 있어. 하면은 이제 좀 공동체주의자의 입장에 가까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논점을 그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 이론에 잘 이제 대입을 하셔서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개인선, 공동선이 충돌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용어고 친구들이 글쓰기 활동을 했었죠. 그때 이제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좀 창의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그런 어떤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그죠? 이제 서로 개인선을 실현했더니 그게 결국은 공동의 이익이 되고 공동선을 실현하는 어떤 그죠? 과정 자체에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그런 어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사회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조금 해줄 수 있는 관계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